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은 에코프로 BM보다 12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수주 이슈부터 미국이 IRA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국내 시장에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지금 에코프로 BM보다도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9,100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성장한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다가오는 2024년도 상반기 투자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을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적인 이슈부터 그에 따른 종목군들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리포트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에 5년간 44조 원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10조가 나왔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에 대한 거래 대금이 1조 9천억이 나왔습니다. 즉 시장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의 5분의 1이 에코프로 BM에서 나왔고요. 에코프로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3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배터리 양극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포항 캠퍼스에서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다가 양극재 소재를 공급한다라는 계획이 나왔고요. 사실상 에코프로 BM은 2011년도부터 삼성 SDI에다가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공급한 누적 물량이 지난해 말까지 무려 20만 톤이고요. 지금까지 상당히 잘 지내왔지만 올해 1월에 포스코 그룹과 삼성 SDI가 10년간 40조 원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소재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삼성 SDI와 에코프로 그룹 간의 끈끈한 그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이번 장기 공급 계약으로 양사 협력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10년간 40조 원이 넘어서는 5년간 4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BM보다도 주목을 받으려면은 어떠한 재료가 필요하냐? 바로 미국이 이번에 IRA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호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일단 이번에 미국이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외국 우려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죠.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했냐? 지분 허용률을 50%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이 합작 법인을 설립한 것들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지분율이 51대 49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FEOC, 미국의 외국 우려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그리고 이들이 추출한 가공 광물은 2025년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즉 예상보다 강했던 조치가 나왔고요. 이러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중국과 손을 잡은 국내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예상했던 조치는 퍼센테이지는 50%였기 때문에 51대 49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지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졌고요. 대표적으로 LG엔솔, LG화학과 같은 기업들이나 에코프로, SK온,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중국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현재 배터리에 대한 소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우려기관에 대해서 지침이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왜 호재가 될 수 있냐?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위축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 누구예요? 테슬라죠. 그런데 테슬라가 미국에 들여오고 있는 CATL에 대한 LFP 배터리 탑재 모델은 3,750달러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2024년도부터 시작되고요. 소재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2025년도부터 보조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즉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부의 눈을 피해서 미국 시장에 침투하려고 여러 가지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침투가 성공된다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한다면은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하기가 비교적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낮은 순수 국내 소재 기업들에게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국을 규제하다 보면은 중국이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당연히 반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현재 소재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중국이 반격한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려감이 있겠죠. 하지만 K배터리는 사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반격 속에서도 K배터리는 사실상 끄떡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12월 1일부터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사용되는 흑연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이게 수출이 되는 흑연의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수입되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존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업계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현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국무원 승인을 거쳐서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지만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흑연 자체가 지금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 항공, 우주, 제약바이오, 첨단 장비들 전부 다 다양한 분야에서 흑연 자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갈륨과 게르마늄 사태를 겪었죠.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사례를 볼 때 이 흑연에 대한 다소 수입에 대한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흑연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흑연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일종의 임시 허가증 같은 거를 받아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임시 허가증이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증을 받고 수입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이미 3개월에서 5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가 길어진다고 했을 때 수입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진입이 되는데 길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공급선도 현재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던가 일본이 현재 아프리카를 통해서 흑연을 확보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는 없지만 추후 대비의 아프리카 등 새로운 공급선 등을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LNF나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흑연 공장을 이미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K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LNF에 대한 주가 강세가 눈에 띄었던 이유도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다?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소재의 국산화, 즉 중국을 피해서 탈중국화 소재가 가능하냐? 이거를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국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분, 예를 들어서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25%의 지분을 가지고 와 75%의 지분을 확보하냐 확보하지 못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량 조달하고 있는 수산화 리튬을 국산화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누적 포스코 퓨처엠의 2차 전지 소재 수출액은 무려 2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1조 3천억 원대였는데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조 원 이상 그 매출액, 수출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액이 커진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는 수출액의 34%, 즉 3분의 1 정도가 매출이 2차전지 소재에서 발생했는데 지금은 소재에 대한 매출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국산화에다가 이 소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선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강한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즉 IRA 소재 국산화의 중요성이 부각받고 있는 지금 소재 탈중국 가속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재 국산화 말고 지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번에 LG화학에 대한 기존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새만금에다가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5천억 원을 투자해서 구미에다가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분율도 5대5 내 미공개 내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LG화학이 올해 4월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화유 코발트와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죠. 바로 원재료 확보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합니다. 그와 동시에 만약에 해외 우려 기업 미국이 규정으로 인해서 중국 회사를 완전하게 배제한다고 하면은 지분 전량 인수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발언합니다. 즉 지금이야 5대5겠지만 만약에 중국 회사를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지분 50%를 사들일 예상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50%를 다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지분 25%에 대한 제한은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에 대한 배제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시 되면서 이러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배터리 소재에 대한 국산화, 그리고 지분 인수 두 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이걸 모두 다 또 전부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급이 필요한데, 개인 투자들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투심이 많이 꺾이지 않았냐, 이거 개인 투자들 투심 돌아올 수 있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현재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개인 투자들이 비투에 손대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에 엄청난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와 동시에 정부가 공매도를 틀어막자 비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다가 미국의 고금리 마무리 전망까지 나오자 증시 상승세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비투가 급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무려 6,400억 원, 거의 1조 원에 가깝게 증가했는데, 여기에 따른 수급이 다 어디로 몰렸다? 2차 전지 테마주에 상당히 많이 몰렸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사람들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면 개인 투자들의 투심이 들어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별거 아닌 예타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개인 투자들의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개선과 함께 IRA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배터리 소재 국산화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바로 배터리 소재 국산화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면서 2차 전지와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상당히 별거 아닌 종목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고려아연이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해온 기업입니다. 얘네가 자회사 캠코랑 같이 LG화학이 합작 회사인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내년 2분기 본격적으로 전구체 공장이 건설된 다음에 양산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 IRA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번에 울산에다가 연간 42,600톤 생산 능력을 지닌 올인원 니켈 재련소를 건설을 해서 2026년도에 상업 생산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니켈 소재에 대한 내용들부터 전구체에 대한 내용들까지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얘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중국 자본이 개입하지 않은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IRA가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2024년도, 2025년도도 계속적으로 중국 자본에 대한 배제된 정책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장기적인 호흡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해당 종목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부터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IRA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나는 2차 전지 중요한 거 알겠는데 2차 전지만큼이나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해당 리포트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특히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검색하게 되면은 설치 버튼 나올 겁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까지 무료 설치가 가능한데,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나서 작동을 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바로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좌측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약관 동의가 나옵니다. 약관 동의까지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총 4가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딱 4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가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여러분들께서 해당 컨텐츠들 모두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회원가입 진행하신 다음에 로그인 버튼까지 누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반도체 AI 로봇 총정리집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집을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클릭하시고 스크롤 내리시면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PDF 파일 클릭하셔서 100%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은 거 말고도 나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 추천주에 있는 단기 급등주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대표가 직접 단기간에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정리해서 급등 추천주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함께 핵심 자료집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 뉴스들에 대한 핵심적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매일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들과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드리는 만큼 장 시작 전에 잠깐만 들어오셔서 해당 컨텐츠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급등주 분석,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재료가 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